네, 오늘 시장 대응하시면서 좀 어수선하다라는 느낌들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들의 패턴을 봐도 그러한데요. 먼저 거래소 점검하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지난 금요일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판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방산주가 신고가 오늘 줄줄이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석유 관련주도 올라오고 있는 이런 패턴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하나시스템이 15% 넘어가는 급등 속에서 62,600원권을 기록합니다. 조방원이 시장의 주도주인데 여기서 가장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견고한 게 바로 방산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방위비가 각국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격화, 조짐에 가장 웃고 있는 섹터가 방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란드도 전차권과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정말 방산주에 쉬지 않고 있는 신고가 랠리를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꺼지지 않는 불꽃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웅진의 프리드라이프 인수가 완료가 됐는데 시너지 케어가 강화될 거라는 분석 레포트 오늘 나왔습니다. 주가 13% 넘게 급등하면서 양측의 시너지 효과 기대가 되고 있고요. 주가는 2,600원대에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 오늘도 갑니다. 이게 전면전은 아니지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의 충동과 관련해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도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롯데 이노베이트가 또 좋습니다. 21,95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효성중공업도 눈에 띄는데요. 네, 실적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전혀 쉴 이유가 없다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레포트 나왔는데요. 계속된 실적 행지, 어닝 서프라이즈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재 주가는 75만 원권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최근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불거지고 있고 좀 가격에 대한 부담도 있는 종목들이 꽤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구간 속에서 다시 실적 시즌의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되는 분석 꽤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뷰가 좋게 나온 종목들 오늘 장에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구간 속에서 효성중공업의 움직임 눈에 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도 다시 움직입니다. 주가 7% 넘게 올라오면서 이 페이지에서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구간은 53,850원대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빠지는 쪽 넘어가겠습니다. 빠지는 쪽에서는 그동안에 이런 전쟁 이슈를 타고 올라왔던 종목들 중에서도 약간 숨이 찬 감이 있는데 라는 종목들 몇몇 빠지고 있는 케이스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STX 그린로지스와 휴니드가 그렇습니다. 그린로지스의 주가는 7%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이제 봉쇄가 된다면 그리고 이제 장기전이 아니라 만약에 전면전으로 가게 된다면은 JP모건에서는 유가 13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좀 전망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불확실성들을 반영하면서 관련된 테마 수단이 형성되고 있고 그다음에 변동성도 큽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반락하고 있는 일중 변동 크게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요. 휴니드도 오늘 반락했습니다. 주가는 1,460원대 기록하면서 6% 넘게 빠지고 있고요. 단기간에 올라왔던 종목들인데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 체크해 주셔야겠어요. 극동 유화의 주가도 6% 넘게 주가 흘러내립니다. 3,78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실까요? 네, 빠지는 종목에서는 진원생명과학이 최근에 계속 흘러내립니다. 주가 4흘 연속의 약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가 조금 들어간 상황이죠. 네, 2,500원대에 모멘텀이 없으면 바로 주가 식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체크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진칼이 지난 금요일장에도 주가 안 좋았습니다. 네, 9% 넘게 급락했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차트 보니까 5일선, 20일선 모두 다 이탈하고 있는 상황. 단기 이평선 놓쳤는데요. 그간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모멘텀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 좀 식어가는 움직임도 같이 체크가 됩니다. 한미약품의 주가가 좀 주가 조정이네요. 네, 5%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후성 안 좋습니다. 4.9% 조정받으면서 5,000원 선을 간당간당하게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가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이 강합니다. 보시면은 몇몇 종목들 체크가 되는데 알체라 같은 종목들이 오늘도 19% 넘어가는 강세 플레이고요. 2,340원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AI의 최근에 가장 강력한 상승의 근거는 바로 정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첫 AI 수색이 탄생하면서 AI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이번에 미래기획수석으로 발탁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 들썩이고 있고요. 네이버도 오늘 주가 좋습니다. 네, AI 관련주도 움직이는 걸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좋았던 뭐 D&D 파마텍이나 오브젠이 오늘 상한가 내면서 12만 6,800원 그리고 2만 원대 뚫어내는 모습도 함께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입니다. 여기에서는 유니슨이 올라오게 되면서 신재생과 관련된 풍력이 조금 덜 올랐죠. 최근에 태양광에 가면서 좀 덜 올랐던 측면이 있는 구간 속에서 오늘 강력하게 바람 부는데요. 네, 2,000원대 돌파 가능성도 체크 한번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런 AI 관련된 종목들이 BQAI가 지금 17% 넘게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흥구석유가 계속 올라갑니다. 가장 반응이 큰 쪽이 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슈 나오게 되면서 17% 넘어가는 추가 상승, 2만 원대 돌파 가능성도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IT센 글로벌도 올라오고 있고요. 주가 26,400원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빠지는 종목 보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상승률 탑5 먼저 점검하실 텐데요. 이쪽에서는 내추럴 엔도텍이 올라옵니다. 최근에 단기 반등 굉장히 강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매물 소화하게 되면서 빠질 때도 크게 빠지네요. 주가 14%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정리 매매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MFM 코리아, 위니아의 변동성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성하이텍과 웰크론한텍도 오늘 7에서 8%가량의 조정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어지러운 이슈들을 소화해내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도 눈에 띄는데요. 네, 오늘 판도 읽어주시죠. 네, 뭐 일단은 시장은 그래도 저번 주에 금요일에 이제 또 급락이 나오다가 이번은 또 이제 지켜주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주말간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또 계속해서 분위기 자체는 약간 이제 악화되는 듯 싶었는데 일단은 이제 이란 쪽에서 한 걸음 물러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추가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격 의도가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또 양측의 거리가 2,000km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0km 정도에 되는 거리를 무릅쓰고서 지상군 투입이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전면전에 대한 가능성을 현재 시장이 과연 이제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느냐. 이 부분이 또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약간의 한 걸음 물러난 듯한 발언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전쟁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겠구나는 이런 이제 인식이 약간은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란은 지금 뭐 전쟁을 할 상황이 아니죠. 이란의 인플레이션이 또 이제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거의 40%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을 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란이 한 걸음 이제 또 물러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란을 좀 치고 싶어 하죠. 다만 이제 어찌됐든 뭔가 이제 이란 쪽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전면전 자체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인식이 시장에서 약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에는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또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은 지켜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길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은 2,900선에서 3,000선까지 굉장히 두텁게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을 소화를 해줘야 장기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신고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구간에서 금요일 날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금요일 날에 뚫어내지 못하고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코스피가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스피 대비해서 올라간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분기점 구간이고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 내려갈 수 있는 폭이 조금 커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가 구간, 그러니까 금요일에 저가를 깨면은 추세 이탈로 추세 하락으로 가는 그림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금요일 날에 저가 구간을 깨지 않는지를 굉장히 잘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에서 이 지수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SK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상승입니다.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코스피를 추가적으로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뭐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 HBM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제 차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이 지수를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혹은 뭐 하나 시스템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주도주에 대해서는 시장이 많이 이제 고점 구간에 있고 분기점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있을 때 혹은 눌렸을 때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이제 초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고점 구간에서 새롭게 진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방산을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번 주에 한국항공우주를 화요일 날에 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항공우주가 올라갈 폭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올라갈 폭이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후발로 접근을 했었던 그런 그림처럼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고가 부근에서 분기점이고 뭔가 저가 이탈 가능성도 생겨나고 있는 이상 새롭게 저점에서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발굴이 되어야 되고 선별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최근에 강조를 드렸던 게 조선이었잖아요. 조선이 지금 또 이제 주도 업종 중에서는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뭐 엔진이라든지 뭐 삼성중공업, 뭐 하나오션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그림이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그림들은 또 조선 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그림들이 또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 조선주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는 점. 그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분기점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피 고가 부근에서 저가 부근을 또 이제 이탈을 하지 않는지 금요일에 저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 이 구간에 맞추어서 우리는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요일 날에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오전 극 초반에 일부 이제 지역 화폐 뭐 이제 한국정보인증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헥토 파이낸셜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약간 이제 움직임이 나왔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기자재 쪽으로 해가지고 뭐 한전 KPS라든지 혹은 뭐 한전 기술, 뭐 우리 기술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제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바로 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원전 기자재 쪽에서 한 차례 더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원전 기자재 쪽도 한번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계속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금요일 날에 원전 기자재 쪽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원전 기자재 쪽에서 한 차례 더 우리가 매매 가능한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 마찬가지로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설명을 드렸고 오늘 그러한 흐름들이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계속해서 흐름이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 쪽 같은 경우도 끌고 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기자재 쪽에서는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오늘은 무언가 이제 그림이 강하다라기보다는 약간은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 날에 이제 약간은 추세를 깨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추세를 더 깨버리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지켜주고 다시 한번 양봉으로 좀 흘러가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흘러가는 이런 이제 분위기를 보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이번 주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지난번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시장이 상승 추세였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깨지면서 하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그림을 좀 상승으로 끌어올리느냐에 대한 약간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주가 바로 이번 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특히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그림이 약간은 나뉠 수가 있는 분기점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주에는 새롭게 또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이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흥부석유 같은 이제 약간의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혹은 방산주 쪽에 이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시스템 제외하고서는 오늘 전체적으로는 차익 실험의 그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과연 또 이제 방산 이후에 어느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건가? 그리고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이후에 어느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건가? 오늘은 약간은 소강 상태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시장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성을 잡게 되면서 그 방향성에 맞는 종목군들이 또 그대로 수급을 받아줄 가능성이 생겨난 게 현재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주에는 과연 이제 어느 종목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지 시장의 방향성을 참고를 하면서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수의 어떤 방향성이 확인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 내 분기점이 될 거라고 예고를 해주셨는데 3,000피에 대한 희망을 봤던 게 서브 주형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증권주라던가 지주사가 또 갑자기 힘을 받고 올라오면서 정말 이러다 3,000피 가겠다라는 저희가 희망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갈팡질팡한 구간에서 보유자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을 노리셨던 분들이 가장 또 아리송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주사와 증권주에 대한 의견 어떻게 내시겠어요? 일단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스피가 고가 부근에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은 여기에서 더 가느냐 아니면 조정이 나오느냐 분기점이다라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려면 확실하게 뭔가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뭐 이야기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 뭔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래야지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면서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조정 가능성이 생겨난 게 현재 위치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현재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자리이고 그동안에 시장을 분명하게 끌어올렸었던 주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약간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 당연히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주사도 같이 건드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주체였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또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죠. 현재 고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다가 다시 또 물량을 담고 차익 실현이 나오다가 물량을 담고 이러한 그림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뭔가 확실하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지수를 보고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은 지수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면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트레이딩을 노릴 수 있는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한번 접근을 할지 아니면은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이탈을 할 때 마찬가지로 같이 조정이 나올 거니까 향후에 눌렸을 때 저가 매수를 준비를 할지 약간의 매매 전략을 마찬가지로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는 종목군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장너식보다는 조금 유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성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외부 변수에 노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수에 애쓰기 어려운 구간에서 좀 빠르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쪽을 늘 강조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 시간에 함께 좀 체크해보면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